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한국은 우한 폐렴 때문에 비상이네요. 우한 폐렴의 확산 조짐이 보여서 질병관리본부가 비상이 걸려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 뉴스에서 이거 자주 보실 텐데, 우한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이런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감기에서부터 뭐 기관지염, 폐렴 이런 거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들이에요.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실은 감기 바이러스가 원래 매년 변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도 못 만드는 거고, 그 독감 예방접종은 있어도 감기 예방접종 못 보셨잖아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의를 하는 이유는 신종이라서 뭐 변종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전파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Basic Reproduction Ratio라고 하는 전염병학에서 말하는 재생산 지수예요. 이 재생산 지수는 감염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수치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보다 숫자가 낮으면은 컨트롤이 되는 거고, 1보다 숫자가 크면은 클수록 그 전파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출산율 같은 거죠. 남자 여자 한 쌍이 결혼을 해서 애들 둘은 낳아야지 인구가 증가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인구 감소하는 것처럼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전파할 가능성보다 낮으면은 그 병은 점점점 사라질 거고, 한 명이 뭐 2명, 3명, 4명한테 전파를 시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감염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근데 이 메르스 때문에 난리였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 메르스의 그 재생산 지수가 0.4에서 0.9 정도였어요. 에게 별거 아니네, 그랬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고, 유비무환이라고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역이랑 예방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 머물렀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메르스 말고 사스 기억하시나요? 사스는 재생산 지수가 4였습니다. 한 명이 감염돼서 4명한테 전파하는 거, 엄청난 거죠. 참고로 독감은 매년 평균 뭐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우한 폐렴은 이게 메르스보다는 높을 거고 사스보다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예상이 하도 잘 빗나가서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질병관리본부를 혼자 씹어먹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죠. 리스펙트. 근데 하지만 통계나 현실은 그렇다라고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자주 틀릴 수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전파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치명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 중에 사망한 비율, 이게 너무 높아도 비상이 걸리겠죠. 지금까지 중국 당국에서 보고한 치명률은 4% 정도예요. 557명이 감염됐는데 17명. 1월 24일 기준으로. 메르스의 치명률은 20에서 40% 높죠. 사스가 11%. 얘는 전파력은 높았지만 치명률은 조금 낮았던 거고. 그러니까 메르스가 20에서 40%, 이게 너무 갭이 크잖아요.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다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한 폐렴도 더 지켜봐야 되죠. 전염병은 변수가 많으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병이 전파되는 지역의 개인들이 튼튼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호스트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껴들기도 하면서 이 유병률이나 전파력이나 치명률이나 이런 숫자들, 예측들이 복잡해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예방 수칙이죠. 제가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 중에는 훌륭한 것들도 있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손 자주 씻기, 두 번째가 마스크 착용, 세 번째가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팔꿈치 안쪽으로 재채기를 할 것,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나온 예방 수칙인데, 참고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 그러고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작고 가벼운 바이러스예요. 공기를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병원 안에서 같은 병동에서 옆방, 그 옆에 방까지 감염이 가능해요.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격리 조치를 엄청 엄격하게 하죠. 예전에 2009년에 신종플루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보면 병실마다 비닐로 막 다 꽁꽁 감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고 무거워요. 멀리 못 가요. 기침을 하면 정면에서 침파편을 뭐 정면으로 맞으면 모를까. 한 1, 2m 정도 날아가다가 땅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방을 하려면 접촉을 피해야 되고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손에 더러운 손으로 눈 만지고 입에 넣고 이러니까는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칙을 다시 잘 살펴보면 첫 번째가 손 자주 씻기, 두 번째가 마스크 사용,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가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팔꿈치 안쪽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손을 잘 씻는 거는 우한폐렴 말고도 다른 감염성 질환 예방하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종플루 때 손 씻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했더니 그 효과로 유행성 결막염이 70%가 줄고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도 3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손 많이 씻는 게 중요하죠. 어쩌면 손 씻기 운동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신종플루의 파급력이 낮았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잘 씻으셔야 되고요. 수돗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비누를 써서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 손톱까지 뭐 이런 데 다 씻는 게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냐? 물 보일 때마다 씻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 경력을 알리기, 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해서 의심 증상 알리기,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방역을 위한 건데 이 전체 방역이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정보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개인의 면역력, 개인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큰 영향을 끼치는 영양학적인 조언이나 스트레스, 수면, 운동에 대한 조언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예방이 가능한 백신이 있었다면, 아니면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엄청 강조됐을 겁니다. 홍보됐을 거예요. 하지만 먹는 음식, 운동을 안 하는 거, 부족한 거, 잠이 부족한 거,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는 거, 이러한 것들은 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을 우한폐렴의 감염에 취약하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음식, 잠, 운동 같은 것들이 면역력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다, NGO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거기 풍토병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게 예방접종 말고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여행 가기 몇 주 전부터 비타민 A, B, C, D 고용량으로 먹어야죠. 비타민 A나 비타민 C는 직접 바이러스나 세균이랑 싸우기도 하고, 비타민 B나 D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준다고요. 아연 같은 미네랄도 도움이 되는 거고. 자, 아프리카나 북한. 그런데 위생 상태도 위생 상태지만 이렇게 영양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 말라리아니 홍역이니 감염성 질환들이 더 창궐합니다. 맞서 싸울 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영양실조니까. 그러니까 구호단체에서 영양을 보충해주기도 어렵고 비타민 A보다 백신이 더 싸니까 백신이라도 접종해주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몸이 튼튼해지려고 그러면 백신 하나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영양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여행 다녀와서 너무 즐거우셨대요. 그런데 그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시차에 잠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마음은 즐거웠지만 몸이 엄청 힘들어서 여행 다녀온 후에 대상포진 아니면 감기, 독감 잘 걸립니다. 결국은 내 몸의 컨디션,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녹음하는 지금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우한폐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다녀와서 바로 다음날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고, 그 갔다 와서 바로 집이 이사를 해서 지금 몸살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과로한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는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 내 몸의 상태, 개인들의 상태, 몸속의 환경도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병이라는 건요, 병원균이랑 그 호스트,
그 병에 걸리는 그 사람 둘의 합작품인 거예요. 성벽이 허물어진 사람이 있는 거고 튼튼한 성벽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학기 초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뭐 감기나 이런 감염병이 싹 돌죠. 근데 전부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애들이 걸리는 것처럼 음식 먹는 거 상태 안 좋은 애들, 운동 안 하는 애들, 잠 못 자는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이 더 약하게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튼튼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한 폐렴 확산 위험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대국민 담화를 개최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만 강조하고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막 그런 엄숙한 분위기,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분위기만 존재하고 영양, 수면, 운동, 스트레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결국은 의사협회에서도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안 하고 뉴스에서도 말을 잘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저는 욕을 먹느냐는 거지. 평화로운 잠 이야기하고 잠자는 얘기하고 비타민 A, B, C, D 얘기하는데 자, 욕을 먹는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도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봐라. 드디어 나왔네. 병원 가지 말랜다. 본색을 드러냈다.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문안 얘기하는 거예요. 병문안. 불필요한 병문안 피하라는 거예요. 메르스 감염의 92.5%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도 병원으로 모일 거예요. 애들까지 데리고 우르르 병문안을 근데 우리 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의상 우리 문화가 이제 또 그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 방문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감염병을 피하는 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의료비가 세계적으로 제일 싸서 병원 문턱이 낮으니까 노인분들이나 아기 엄마들이 병원을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이게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항생제 남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노파심에 이번 방송을 들으시고 우한 폐렴 별거 아니래.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 갈 필요 없대. 그런 얘기한 거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이 엉터리래.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자,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들도 많고 개개인의 건강이 이런 위기 때 전염병이 확산될 때 나를 이겨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10만 권 베스트셀러 환자혁명 한번 읽어보시면 개념을 잡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 겨울에 건강하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